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인 죽음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어르신들을 병원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영양분과 음식을 코의 관을 통해서 공급해서 생명을 연장해요.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고통받다가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랜 시간 연명치료에 의지하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도 제대로 못 남기고 임종을 맞이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연명치료와 잘 죽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준비했어요.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 그리고 50대, 60대 이상 분들이라면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잘 죽는 방법 첫 번째, 어떤 죽음을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를 집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지만 실제로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바램과 다르게 이렇게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된 이유는 의학의 발달이 원인이에요. 임종을 맞이해야 할 시기에 의료적인 연명치료를 통해서 계속 생명을 연장시키니 퇴원도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지내다가 결국 임종을 맞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면 인공호흡기를 연결해서 생명을 연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호흡기를 통한 연명치료가 사실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의료행위라는 사실이에요. 호흡을 위해 기도에 관을 끼우고 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환자들이 의식이 있으면 이걸 다 뽑아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뽑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시에는 양팔을 묶어두고 수시로 마취성 진정주사를 놓는다고 하고요.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중환자실에 80대 어머니를 들여보내고 그날 병원에 있었음에도 면회가 되지 않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요. 병원에서 모든 정리를 끝내고 어머니의 주검을 나중에 맞이했는데요. 돌이켜 생각하면 두고두고 슬프고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가망이 없는 환자가 이렇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 과연 생명을 존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죽는 방법 두 번째, 연명치료가 꼭 필요한가?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연명치료에 관한 결정을 바꾼 일이 2008년에 있었는데요. 70대셨던 김할머니는 평상시 몸이 좋지 않아 약에 의존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 도중 출혈로 인한 쇼크로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평상시 김할머니의 말씀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병원에 요청했어요. 평소에 종교가 있으셨던 김할머니는 TV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연명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면 나는 저런 거 안 할란다. 만약에 나한테 저런 상황이 오면 난 인공호흡기 떼라. 끼지 않을란다. 하고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다고 해요. 이런 가족들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병원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인공호흡기를 떼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없었던 병원은 가족들의 요구를 거절했거든요. 그러자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연명치료를 하기보다 평상시 말씀대로 편안한 임종을 원했던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법원은 평상시 할머니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김할머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해서 일반에서도 얘기를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게 됐어요. 연명치료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죽는 방법 세 번째,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권리.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인공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연명치료를 시작하면 조금 더 오래 사실 수 있다고 병원에서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 엄마 아버지 그냥 편안하게 임종하시게 해주세요 하고 자녀 입장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라면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연명치료를 안 하면 곧 돌아가신다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사시도록 돕는 게 자녀된 도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는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자 생각해도 또 다른 자녀는 그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연명치료를 통해서 더 사시는 걸 원하면 효자일까요? 반대로 힘들게 말고 편하게 보내드리자 결정하면 불효자가 되는 걸까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결정을 자녀들에게 남겨두지 말고 건강할 때 본인이 직접 결정해두면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게 아니에요. 또 가망 없는 환자 빨리 보내드리자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할 때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편하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사에 따라서는 작성을 안 하는 것도 자유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거나 의료기술이 허용하는 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잘 죽는 방법. 네 번째, 어떤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할까? 최근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016년도에는 결국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가 법적인 권리로 보장을 받게 됐는데요. 본인이 원할 경우 고통 속에서 죽기보다 편안하게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왔는데 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급한 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심폐소생술이나 치료를 못 받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연명치료 중단이 되지 않아요. 연명치료 중단은 임종이 임박한 환자로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만 치료 중단을 할 수 있어요. 이 임종이 임박했다는 결정은 현재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이렇게 2명의 의사가 검진 결과 임종이 임박했다는 진단을 내렸을 때만 가능해요. 현재 중병을 앓고 있느냐, 앞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지 않아요. 오직 임종이 임박했다는 진단 결과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다쳐서 왔거나 말기암 환자,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임종이 임박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 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회복 가능성은 없어도 당장 임종을 앞두지 않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연명치료 중단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잘 죽는 방법. 5번째, 연명치료를 받지 않으려면 임종이 임박했더라도 의사나 보호자 마음대로 연명치료를 중단을 결정할 순 없어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해야 중단이 가능한데요. 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본인이 직접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경우예요. 의향서를 작성할 경우 임종 단계가 되면 병원에서 조회를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2번째가 병원에 입원 시 본인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때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같은 의사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이 2가지 중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 환자가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환자가 평상시 연명치료를 안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가능해요. 이것을 가족 2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원치 않을 경우 평상시 가족들에게 연명치료를 안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두셔야 해요. 그런데 만약 의향서도 작성해 두지 않았고 평상시 연명치료를 안 받겠다는 말도 안 한 상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임종이 임박했다면 무조건 연명치료를 받게 되는 걸까요? 이때는 직계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가족 전원이 바로 다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쉽지 않겠죠. 큰아들은 외국에 있고 막내딸은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평상시 건강할 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가장 확실해요. 그렇다면 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잘 죽는 방법. 6번째, 의향서 작성 방법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해요. 작성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해요. 등록기관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곳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찾으시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본인의 거주지 가까운 곳을 찾으시면 돼요. 가까운 곳은 홈페이지 하단에 등록기관,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등록기관은 614곳, 의료기관은 387곳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시는 곳 가까운 곳에 있어요. 대리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작성하는 것만 가능하고요. 의향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성은 어렵지 않아요. 방문하면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한 항목에 체크하고 이름 쓰고 사인하면 되는데요. 작성을 하고 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 등록증도 따로 발급해줘요.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국립연명 의료기관에 다 보관이 돼서 관리가 되고요. 본인 인증을 통해 의향서를 조회하고 수정도 가능한데요. 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성을 하셨다면 가족들에게도 작성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병원에서 가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처음 들으셨다면 이걸 꼭 작성하라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나의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내가 의식이 없거나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좋은 죽음이란 어떤 죽음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떠난 후에 나에 대한 기억이 아름답게 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듯이 잘 쓰인 인생은 평안한 죽음을 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잘 쓰인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